저는 얼마 전 포털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과일 온라인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신규 업체였지만 제품이 좋아 소비자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온라인몰에 입점하고 열흘 정도 지났을까요? 유독 박한 구매 후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산지 직송인데 제품의 색깔이 이상하네요. 설탕을 과하게 쓴 것 같고 국내산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서비스 대응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정말 다시는 구매 의사가 없습니다 라면서 별점 1점을 준 후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 구매한 고객의 아이디로 과거 글을 검색해 봤는데요. 해당 아이디로 비슷한 제품 판매 업체에 유사한 방식으로 소위 별점 테러를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별점 테러 고객의 아이디와 과거 블로그 작성 내역을 보다 보니 경쟁 업체의 홍보 글을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의도적으로 별점 테러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어요. 변호사님, 저도 사실 인터넷으로 뭔가 구매하려 할 때, 특히 어떤 식당에다가 뭐 음식 같은 거 배달시키려고 할 때 이 후기 좀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후기가 좋지 않으면 아무래도 구매 좀 망설이게 되잖아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만약 사실과 다른 후기라면 정말 억울한 일이 벌어지실 것 같은데 어떤 법적 조치 취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후기라고 하는 게 실제 이용한 사람의 객관적인 경험과 주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하는 거거든요. 다만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면 해당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매출 손실이라든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별점 테러라고 하는 걸 당하셨을 때 이 후기가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허위인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내용처럼 별점 테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우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계속 사람들이 접하게 되면 파급 효과가 더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기반으로 하신 곳이라고 하면 해당 포털 사이트에서 비노출 처리 기준이 있을 테니까 일단 그 조치를 먼저 고려하시는 게 첫 번째 대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4번 사안의 경우에는 지금 상담자님이 경쟁업체에서 악의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의심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이렇다면 더 악의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쟁업체가 한 일이 맞다면 가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이 있을까요? 네, 경쟁업체가 본인의 어떤 매출을 늘리고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경쟁업체에 대해 고의적으로 이런 별점 테러를 가했다라고 하면 이건 단순히 그냥 뭐 비방을 했고 그로 인해 기분이 나쁘다 정도가 아니라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형사적으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에서는 업무방해의 태항으로 세 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그다음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그다음에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도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된 내용은 이제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가짜로 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해당 스토어에 이제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이른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참 벌점 테러 행위가 있고 손해까지 어떤 영업상의 매출상의 타격까지 있었다면 이 부분도 민사소송 가능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별점 테러 말씀드린 것처럼 위계 고의로 상대방의 업체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방해를 했고 그것 때문에 민사상 이제 손해까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실 걸로 보여요. 이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형사고소를 제기해서 상대방이 이런 목적으로 고의로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한 것이다 라는 게 확정이 되었다면 민사소송에서는 해당 유력한 증거로 해당 형사 판결 내지는 형사 판결 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송하면서 참 어려운 게 손해를 본 사람이 다 입증해야 된다는 점, 인과관계도 그렇고 손해를 본 그 손해액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손해배상 청구 말고 좀 다른 좀 더 간이한 방법은 없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손해액의 입증과 인과관계 입증 부분입니다. 가령 그 사람이 댓글을 달기 전까지는 내 매출액이 이만큼이었는데 댓글로 인해 매출액이 이만큼 감소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가 민사소송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게 그 사람의 댓글만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냐라는 인과관계 입증이 가장 큰 문제로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구체적인 피해액의 산정도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형사처벌이 명확한 경우 그 안에서
형사조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검사가 해당 대상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해서 기소할 사안이다. 다만 그 경우에 해당 대상자를 처벌하는 걸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오히려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문제 해결이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그리고 가해자와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가해자도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형사조정 제도를 진행하게 되는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나 불기소 처분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간명한 절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형사 조정 절차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합의가 되고 나서 뭐 고소 취하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형사조정 절차는 해당 형사 절차에서 검찰에서 기소될 사건이다라고 판단한 경우에 후속적인 절차,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검사실에서 피해자, 가해자에게 모두 연락해서 조정 의사 있는지 확인하고 양측 의사가 모두 있다라고 하면 형사조정을 진행하는데 그 해당 형사조정에서 일정한 금액으로 양 당사자가 모두 합의했고 거기에 대해 형사조정에 대한 합의서를 쓴 후에 실제로 합의에 따른 금원 지급까지 이루어진다면 거기서 조정을 작성할 때 실제로 고소취하서를 조건부 고소취하서를 작성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급받음과 동시에 고소처의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기 때문에 고소취하 효력도 발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벌점 테러 행위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좀 갖추어두면 도움이 될 만한 증거 자료들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막연히 뭐 해당 업체가 의심된다는 것만으로 형사 고소까지 이제 진행이 해서 처벌까지 이루어지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맞다고 하면 해당 아이디가 게시한 게시글들 내용들을 전부 캡처하시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고소장과 함께 증거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수사기관에서 후속적으로 해당 아이디에 대한 IP 조사라든지 영장을 발부받아서 조사를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후속적인 절차를 한꺼번에 밟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상담자님께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소상공인 입장에서 경쟁업체가 고의적으로 한 별점 테러는 정말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감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지 마시고 증거를 차분히 수집하셔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차분히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악의적인 벌점 테러 때문에 좀 업장들이 손해보는 네. 일은 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럼.